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주간 기준으로는 거의 2달 만에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네,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렸고 기술주를 향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3.3%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 호실적을 기록했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도 10%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오늘 월요일에는 또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내 증시의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저희가 3월 달부터 계속 월요일에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월요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좀 실어 보겠고요. 시티그룹 측에서도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다라는 긍정의 시각도 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서는 정말 이건 역시나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시장에 들려오는 소식들 면밀히 따져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했던 뉴욕장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CS 측에서는 테슬라 매력적인 매수 시점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니오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국내 서학개미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5월에도 테슬라에만 1조 원의 매수 금액을 넣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는 델 같은 경우 PC 쪽이 생각보다 견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호실적을 내놨고요. 델 컴퓨터가 12% 급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 IT 쪽에 다 같이 끌고 가는 흐름 포착이 됐고요. 반도체 쪽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죠. 마이크론, 퀄컴, 엔비디아까지 상승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 이상 올라서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요. 실적 내놓고 그 당일에 시간 외에서 크게 밀렸다가 그 다음날 본장에서 올라섰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쪽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물가지표에서 나왔습니다. 이 PC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소폭 낮게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 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빅테크 종목 전반을 끌어올리는 흐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장에도 이게 좀 호실적 훈풍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시장의 이슈들 점검을 조금 해본다면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해상풍력단지 입찰 절차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말은즉슨 미국 내에서 해상풍력이 가능한 지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풍력에 대한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EU에서 신축 건물 루프탑엔 앞으로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3개월 내로 제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국내에서 지난주 후반에 신재생 쪽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추가된 이슈 있죠. 이번에는 또 애국심이 문득 생겨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국을 주목할 만한 이슈가 들려왔죠.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과 이 송강호 배우가 각각 감독상과 배우상을 모두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라는 두 영화의 배급사가 모두 CJ E&M이었습니다. 제작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엔터의 100% 자회사거나 혹은 CJ E&M의 자회사거나 했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인 영향은 아마 CJ E&M이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미나리 때 기생충 때 분위기가 어땠더라라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관련주들 시세를 연결해보면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번 헤어질 결심까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작품들이 국내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때 바른손 ENA 흐름이고요. 급등했다가 내려갔죠. 이때 당시에 한 달도 안 돼서 200% 이상 올라갔던 흐름이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미나리 때 조금 긴 시간을 받았어요. 12월부터 한 4개월 정도 한 200%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오징어 게임 때 쇼박스나 버키 스튜디오 급등도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한 30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또 급격하게 꺾일 때는 확 꺾였습니다. 분명히 매력적인 급등의 흐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또 내가 어떤 타이밍에 잘못 들어가게 될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분명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거든요. 이번 이슈 받아서 CJ ENM 분명 좋은 영향이 있을 텐데 어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가나 안 가나에도 이 종목 넣어놨으니까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을 보다 보니까 네. 리오프닝 쪽의 분위기들이 좀 괜찮았더라고요. 네,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건데요. 26일 일본 정부가 6월 10일부터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투어만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일본을 입국할 때 이제는 코로나19 검사나 격리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8일 전후로 해서 김포부터 하네다까지 노선 운항이 재개된다고 하는데 이 노선은 코로나19 이전에 연간 205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는 상징적인 전선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활짝 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항공 관련주 내에서는 LCC가 특히나 강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 9%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개별적으로 자본 잠식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호재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TA항공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20%대 조정을 받았던 만큼 이날 하루 만의 상승으로 한 달간의 부진을 좀 이기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 항공 공급이 부족했고 유가 상승 압박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는 좀 답답한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항공주를 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사들도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또 면세점 관련주까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일본을 향한 노선 그리고 여행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LCC 매출 중에서 일본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자본 확충 성공 그리고 주가 회복 가능성이 높은 제주항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또 흥국증권에서도 LCC 중에서도 항공기가 가장 많고 단일 기종으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제주항공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최선호주로 하나투어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황금빛 미래, 장밋빛 미래는 좀 다소 이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유가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유류비 부담도 있다라는 부분을 찝어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일본 쪽으로 전망이 좋긴 하지만 여행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유가 상승 때문에 일본 이외 지역에서의 원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외에 미국 쪽의 상황은 어떨까요? 바로 오늘부터 또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에 들어가고 또 메모리얼 데이, 드라이빙 시즌 이렇게 좀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여행철이에요. 하지만 항공편은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선 5월 27일에는 이렇게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29일부터 메모리얼 데이 연휴 전에 항공편이 정말 무더기로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7일에는 200, 300편 그리고 28일에는 1,500편이 결항이 됐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기상 악화, 항공교통 관제 조치, 그리고 인력난이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카지노 쪽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V자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특성상 리드타임 없이 즉각적으로 실적 회복이 가능하고 또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같은 거시 경제 영향을 덜 받는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망주로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를 신한금융투자가 꼽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유창희 대표님과 이전에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면세점 관련주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면세점 관련주 쪽에서 혹시 전략에 재정비가 들어갈 것인지도 여쭤보고요. 앞서 워낙에 여행, 항공, 그리고 카지노 쪽을 집중적으로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 중에서 관심 종목은 없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리오프닝 뉴라는 별명이 있으실 만큼 정말 네.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관련해서 섹터별로 돌아가며 전략을 주셨었거든요. 잠시 후에 각 섹터에 대한 전략 좀 더 깊이 나눠볼 거고요. IT 쪽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밤사이 지난 마지막 거래 뉴욕장에서는 IT 쪽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 지난주에 대신증권에서 IT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낮춰야 한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하향될 것으로 앞으로 좀 전망이 되고 4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그 전달 대비 많이 줄었다. 물론 봉쇄의 영향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PC나 TV 등의 IT 기기 연초 대비 전망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대형 IT 종목들로 대변되는 이들의 주가는 좀 부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5.8% 떨어졌고요. 삼성전기가 어느 하루에 한 4% 넘게 빠지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 밖에 LG전자도 좀 약했습니다. 반면에 LG이노텍은 그 전면 카메라 채택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죠. 결국에는 IT 쪽도 지금은 정말 핀셋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폴더블 폰 판매는 비교적 견조하다라는 점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이제 화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죠. 또 FCBGA 기판 쪽은 여전히 쇼티지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내용들 살짝씩 정리를 조금 해보면 폴더블이요. 결국 폼팩터 변화라고 하죠. 새로운 형태에 대한 이 폴더블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호기심인지 아니면 늘어나는 만큼 어느 정도 폴더블 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전체 수요는 둔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블은 생산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고요. 올해 폴더블 부품 예상 주문이 나날이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 폴더블 폰 브랜드 것이 일본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자, 폴더블 폰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건 삼성입니다. 지금 삼성과 중국 업체들이 뛰어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해부터 해서 애플이나 구글 등에서 내놓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한 수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글과 애플 측에서 계속해서 출시 연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연기시키고 있어요. 2020년 말이 될 거다 혹은 내년 상반기가 될 거다 구글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는 어느덧 2025년도쯤에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뛰어들어서 폴더블 파이 전체가 커지는 건 긍정적일 수 있으나 분명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빼앗길 수 있겠죠. 삼성전자 일단 당분간은 좀 독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업체들은 어디가 될 것인가 체크가 필요하겠죠. 힌지 분야부터 해서 커버 윈도우, PCB 쪽, 그리고 보호 필름 등까지 좀 분야별로 종목을 나눠봤고요. 실적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주가도 영 재미없는 수준이고 조금씩 올라오는 일부 종목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H바텍은 지금 20% 정도 올라오는 흐름 확인이
확인이 됐습니다.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상승률이고요. 파인테크닉스도 21%, BH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오네요. 좋아 보이는 섹터여도 결국에는 압축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폴더블 쪽이었고요. 이번에는 화소 쪽으로 가볼까요? 스마트폰 이제는 2억 화소 경쟁을 합니다. 2억 화소면 뭐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은 안 와요. 이제는 육안으로는 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토로라나 샤오미가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 초에 삼성전자 등이 2억 화소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소 싸움을 하게 된다면 카메라 모듈이나 각종 줌 기능과 관련된 업체들을 체크해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고화소 관련으로 꼽힐 수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LG 이노텍이나 더구전자, 세코닉스, 액트로 등의 종목들 언급이 됩니다. 이들 종목들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LG 이노텍을 제외하고는 정말 재미없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관심을 받게 된다면 어떤 기술이 있는 쪽으로 추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판 쪽 갑니다. 박기판 리딩해 봐야겠죠. 일단 뭐 기판 업체들의 1분기 실적들은 다 예상보다 비교적 괜찮았다라는 분위기였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예상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라는 아쉬운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률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적자를 냈던 자회사 부분에서 계속 실적 개선이 좀 잡히고 있다라는 긍정의 포인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판사들의 주가 체크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실적들을 어떻게 반영했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2월부터 해서 주가 상승률을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게 기판주가 대응이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월 주도주가 조금 달랐던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좋다고 해서 분명 업황도 좋고 다 좋다라고 해도 사실 잘못 사면 그 다음 달에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좋았던 쪽, 꾸준하게 좋았던 쪽을 꼽아본다면 지금 빨간 줄로 들어가 있는 대덕전자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 쪽은 삼성전기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 상승률을 계산해봤더니 달달이 다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수급 쪽에서는 심택이 가장 좋았던 분위기였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도 심택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판주로 수익을 내셨을지 아니면 잘못된 타이밍으로 지금 손실 중이신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 이 IT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들 같이 챙겨볼 겁니다. 자, 가나 안 가나 인도에서 밀, 설탕, 쌀 수출 제한 가능성과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관련한 종목들이 또 시간 외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신송홀딩스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한일사료 등의 종목들 빨간불 켰네요. 그리고 앞서 봤던 CJ ENM입니다. 고점 대비 45% 밀려나 있는데 지금 칸 효과를 보게 될 수 있을지 얼마 전에 실적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밀렸었거든요. 좀 극복하고 갈 수 있을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들 안고 또 새로운 한 주 시작인데요. 이 내용들 저희와 함께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앞서 살펴봤던 브리핑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리오프닝 뉴. 네. 우리 대표님. 워낙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에 대한 전략을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주셨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보니 면세, 항공, 여행 등의 리오프닝주가 비교적 괜찮았더라고요.
시사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와 리오프닝 섹터 얘기 나눠본 게 면세 쪽을 네. 그래도 이제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네. 의견 주셨거든요. 재정비 전략 주세요. 이제 일본 여행 그 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지난주에 금요일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뭐 지수 상승은 1%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거의 한 6, 7%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갔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면 봉쇄됐었다가 일본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일본 여행 약간 패키지, 처음부터는 패키지 여행객부터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고, 좀 이것은 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여행객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저는 처음에는 좀 항공주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배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여행 가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뭐 항공사, 비행기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항공주들, 특히 LCC 항공사들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뭐 추가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일본 여행 증가에다가 또 상하이 봉쇄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한 7월, 8월 되면 중국 여행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LCC 항공사들을 주목하는 것 중에 또 이유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여행주들 관련해서 이제 뭐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이슈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뭐 그 우리나라 마카오하고 영향이 좀 있는데, 그 경쟁 관계에서 계속해서 약간 우위 관계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뭐 파라다이스라는 이제 강원랜드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LCC 항공사는 뭐 제주항공 좀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면세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디가 좀 좋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호텔신라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국 이슈가 있으면서 좀 더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일본 이슈로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5월 23일 이 유망주이기도 했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일단 좋은 수익이 났고요.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여전히 이어가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호텔신라 그리고 LCC 내에서는 제주항공 꼽아주셨습니다. IT 쪽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게 참 IT가 분야별로 늘 질문을 드려야 돼서 저희가 출연자를 조금 괴롭히는 섹터예요, 항상. 폴더블과 기판 그리고 고화소 경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뷰와 탑픽 종목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이제 지금 이제 곧 6월 아니겠습니까? 네. 6월이면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되면 이제 폴더폰 신제품 이제가 공개가 될 거고, 이제 출시는 8월, 9월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계속해서 좀 이제 앞당겨지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금리 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 우려감들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주요 IT 제품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TV가 됐든, 뭐 컴퓨터가 되었든, 뭐 IT 수요가 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유일하게 증가하는 섹터가 폴더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유일하게 지금 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죠. 제품이 나오고 있죠. 뭐 중국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한 1,500만 대 이상 판매가 예상되고 있고요. 뭐 내년에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배인가요? 그 이상 성장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최근에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지금
하반기에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대표님 옆에 화면 나오잖아요. 네. 저 화면이 애플이 업계에서 내놓고 있는 애플에 대한 폴더블 폰 전망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저렇게 나온다면 그쵸.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 저도 하고 있는데 네. 모르죠. 언제 애플은 나눠올지 그쵸. 모르고 삼성이 또 훨씬 더 이 시장에 압도적이라서 네. 다음 뭔가 폴더블을 고르면 저도 삼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삼성이든 애플이든 저는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좀 많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이제 제품 뭐라 그럴까요? 그 제품 내구성 혹은 제품 품질에서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출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뭐 BH 같은 기업들은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따라붙는 게 이제 스마트폰 하니까 카메라 쪽이에요. 네. 이제 카메라는 최근에 올해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전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그 트리플 카메라 3개 관련해가지고의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채택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화소수도 한 4천만 화소 이상, 4천만에서 6천만 사이의 화소가 상당히 그 채택을 많이 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는 약간 중저가 정도 시장이 계속 커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되게 좋은 카메라가 계속해서 채택이 되면서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주목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VR, AR 뭐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관련된 제품들이 좀 출시가 된다라면 또 관련된 뭐 컨텐츠 제작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카메라 모듈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모듈주가 근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쵸. 뭐 크고 작은 업체부터 해서 쭈르륵 있는데 뭐 거기에서 또 자율주행 엮여 들어가기도 그쵸. 하고 뭐 스마트폰 엮이기도 하고 아이고 모듈주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애플인 것 같아요. 애플이 그 중국의 공급망 충격 이슈도 있고 또 하나가 중국의 약간 수율 약화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는 거 있고 또 이건 뭐 저만 내피셜이지만 약간 정치적인 미중 관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부품 공급을 좀 줄이고 국내로 좀 전환되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뭐 LG노텍이 전면 카메라 쪽 채택을 이번에 좀 추가 공급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애플 쪽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본다라면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자화전자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기판인데 기판 업체들의 실적은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 좋아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주가가 작년 뭐 한 하반기서부터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조금 트레이딩 바이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뭐 삼성전기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뭐 최근 중국 이슈들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뭐 프리미엄 제품 이런 걸 보신다라면 좀 저점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목표가 60만 원 리포트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공감하시는지. 뭐 증권사 리포트야 목표가야 뭐 1년을 두고 보는 거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두고 보는 것이라서 뭐 지금 당장 60만 원 간다고 해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상승 랠리가 좀 더 나온다라면 뭐 40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판 관련해서 얘기 나눌 때 그래도 좀 못 갔던 기판주 주목하자 하시면서 삼성전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대표님 다른 종목과 같지 않게 삼성전기만큼은 정말 무거워요. 네. 안 가요. 그렇다고 막 급락이 나오는 것도 네. 아니고요. 야곱야곱 까먹고 있는 네. 느낌인데 이거 삼성전기 어떻게 해요? 물론 말씀 주시고 뭐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수익이 낮습니다만 정말 이 흐름이 실망스럽죠. 그렇죠. 뭐 저도 참 말씀드리면서도 참 갈 듯하면서 못 가고 네. 갈 듯하면서 못 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이슈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중국이 공급망 충격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좀 매출이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 전체적인 실적을 본다라면 뭐 삼성전기가 LG 이노텍만큼 못하느냐? 전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약간 저점을 이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만 갖는다라면 뭐 안정적인 수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로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차익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차익스픽은 오늘 정책과 가격 결정권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 종목 3가지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네, 뭐 앞에서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장은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뭐 서머랠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가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실적 이슈도 끝났고 뭐 다른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별 종목 이슈 모멘텀은 좀 거의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좀 성장 모멘텀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성장주랑 다르게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뭐 인플레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약간 인컴,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목도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격 결정권이라는 건 뭐 대표적인 예로 정유사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보다 오늘 휘발유가 갑자기 1,000원이 오른다고 해도 갑자기 차량 그 운행을 급감시킬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서로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저퍼 관련된 종목군들 결국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대안주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저는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조금 발생을 하면서 한 2,8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라면 LG화학이 어쨌든 실적 뭐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배터리 뭐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다시 한번 LG화학에 대한 어떤 관심도 최근에도 주가 보면은 점진적인 우상향 계속 이어지고 네. 있어요. 한번 계속 계단식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어떤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오고 있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한 달 전, 한 3, 4주 전부터 좀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왔어요. 그래서 OCI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서 주목도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모아가시면 좋은데 뭐 이러한 종목군들 비슷한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아직도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찾아보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OCI는 5월 23일에 차익스픽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OCI를 비롯해서 현대차, LG화학, 대형주 이 3종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으니까 저희 기억해 볼게요. 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